안녕하세요. 로맨티스트의 신동희 변호사 김장천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저희가 회사에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피곤해 죽겠어. 자, 급하게 영상을 찍게 된 게 지금 갑자기 CCTV가 공개되어서 이슈가 되는 사건이 있어요. 제시 일행이 뭐 폭행을 했다고 하죠? 그렇죠. 유명 가수 제시 씨와 함께 있던 일행 중에 1인이 그 제시의 팬이라고 다가오는 사람을 이렇게 때리는. 그러니까 저도 그 그죠? 영상 봤는데 이제 팬이라고 하는 친구는 미성년자라고 나중에 이제 밝혀졌고 막 사진을 요청하니까 제시가 이제 정중하게 거절을 하는 상황처럼 보이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와서 그냥 느닷없이 그냥 때리더라고요. 때린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건 당연히 문점이 아니죠. 당연히 형사처벌 받아야 되죠. 사람 당연하죠. 때렸는데. 자, 그러면 제시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형사적인 문제와 민사적인 문제를 좀 나눠서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일견 봤을 때 제시가 무슨 잘못이 있는지 형사적으로, 법적으로는 사실 뭐 저는 없을 것 같아요. 한번 검토해볼까요? 네. 자, 먼저 형사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적으로는 첫 번째로는 이제 폭행이 있었으니까 그 폭행을 공동으로 했느냐, 공동 폭행, 공동 정범 같이 폭행을 했느냐? 될까요? 안 때렸잖아요. 자, 그렇죠. 네. 그냥 떴지. 자, 물론 공동정범이 될 때 그 행위 자체를 꼭 같이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절도범, 도둑이 있는데 한 명은 물건 훔치고 한 명은 망을 보면 그럴 때는 공동정범이죠. 특수절도가 되고.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때리는 행위를 한 사람이 했는데 뭐 제시가 기여한 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공동정범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럼요. 행동도 같이 하지 않았고. 빨리 다른 사람이 제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폭행을 한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공동정범, 그러니까 공동폭행이 되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제시가 그냥 냅두고 갔잖아. 이거는 거의 폭행을 방조한 거 아니야? 방조범 아니야? 폭행을 도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야, 그 정도면 방조 아니야?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니까. 자, 그러면 법적인 관점에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조범이 되기 위해서는 자, 자기에 의한 방조범과 부자기에 의한 방조범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그렇죠. 행동을 하는 것, 행동을 하지 않는 것. 그렇죠. 그러면 제시가 그 가해자가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행동으로 적극적으로 도운 거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에 의한 방조범은 차치하고 부자기에 의한 방조범 아무 행동도 안 하고 그냥 그 자리를 떴잖아 라고 하는 것이 성립할 수 있을까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되나. 아시다시피 부자기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전 단계로 뭐가 있어야 되죠? 자기 의무가 있어요. 그렇죠. 자기 의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할 의무가 있어야 되는데 대표적인 의무 근거는 계약에 의한 자기 의무, 법률상 자기 의무 그렇죠. 뭐 등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누군가 뭐 보디가드랑 계약을 했어요. 나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근데 그럼 계약상에 보호 의무가 있는데 나를 그냥 놔뒀어. 이런 거는 부작위에 의한 처벌이 될 수 있겠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법률에 의한 자기 의무는 대표적으로 뭐 경찰이나 뭐 이렇게 국민에 대한 보호 의무가 있는 법률로 근거된 이런 행동을 하시오 했는데 안 한 경우. 근데 제시 같은 경우에는 팬을 막 반갑게 해주고 친근하게 해줄 의무는 있지만 거기서 그 팬을 보호해야 할 자기 의무가 발생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폭행에 대해서는 공동정범이 됐든 방조범이 됐든 성립하기 어려울 걸로 보이고요. 그렇죠. 보호 의무의 자기 의무를 계약상으로도 법률상으로도 인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지금 보니까 논란이 되는 거는 네. 지금 그 가해자가 출국했다고 하죠. 그 가해자가 중국인인 것 같은데 이미 출국을 해버렸는데 제시가 이제 진술을 하기로 나는 그 사람 처음 본 사람이다. 이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른다. 라고 말한 것이 어쨌든 가해자를 잡아야 이 처벌을 할 거 아닙니까? 가해자를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거 아니냐. 그런 범인 제일 많죠. 은닉 도피가 해당하지 않느냐. 이 부분이 좀 이제 계속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범인 은닉 또는 도피. 그러니까 은닉은 적극적으로 어디 숨겨주고 이런 거니까 은닉 말고 우리가 도피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범인 도피가 될 수 있으려면 일반적으로는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기망 맞아요. 그런 행위를 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제시가 실제로 이 사람하고 술을 마시긴 했지만 그날 처음 봐서 이 사람 뭐 이름이고 어디 살고 연락처가 몰라. 그런다면 당연히 아무 죄도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제시가 대충 알긴 알아. 근데 난 휩쓸리기도 싫고 부탁도 받았고 해서 그냥 모른다고 했어. 이랬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범인 도피죄가 되나요? 아니요. 단순히 묵비하고 뭐 거짓말 정도 한 것으로는 수사기관을 적극적으로 기망했다라고 볼 수 없어서 범인 도피죄가 성립하지 않죠. 그렇죠. 이제 판례를 살펴보면
참고인으로서 제시는 지금 공범이 아니니까 참고인이죠. 그렇죠. 참고인으로서 출석한 자리에서 단순히 피의자에 대해서 잘 모른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범인 도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지금 어쨌든 제시 측에서도 법률 대리인이 뭐 입장을 표명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법률적인 검토는 끝날 것이고 제시는 법적으로는 형사적으로는 책임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도의적으로 어떤 뭐 책임을 지든 이거는 차후에 대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팬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어쨌든 어린 자기 팬이 왔는데 어떤 식으로든 폭행을 당했고 그렇다면 사고 현장을 이탈할 것이 아니라 그 장소에서 사고 수습을 잘 했어야 됐고 2차적으로도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를 해서 내가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줘야 되는 건 아닌가. 그래야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외국인한테 폭행을 당했는데 그 외국인은 해외로 출국을 해버렸고 이 얼마나 공분을 살 일입니까? 그 부분에서 지금 많은 이제 비난 여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이 형사 절차에서 이제 피의자를 특정하는 것이 일단은 제일 중요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잡아야죠. 잡아야 처벌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러면 일단 민사적인 부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가 어쨌든 맞았어요. 그러면은 뭐 상처를 입었거나 그렇죠. 정신적 트라우마가 있거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치료비나 위자료를 청구해야 한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 피해자가 제시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나와요. 일단은 불법행위의 상대방이 되려면 그 상대방이 나에게 가해 행위를 해야 하고, 그렇죠. 그죠? 그것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이어야 하는데, 자, 제시가 그 팬에게 가해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죠. 사실 뭐 폭행한 것도 없고 그쵸. 그 현장을 사실은 아마 술도 좀 취했고 공인으로서 그 현장에서 휩쓸리기 싫어서 말리다가 현장을 이탈한 걸로 보이는데 그걸로 뭐 어떤 고의나 과실이 있다, 위법행위가 있다라고 보기는 사실은 어렵죠. 자, 그럼 이런 질문을 하신 분도 계셨어요. 아니 근데 이 상황 자체가 제시가 원인이 돼서 발생한 건데 제시가 아무리 책임도 안 진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네. 팬은 제시를 보고 다가왔다가 맞은 거니까. 예. 그런데 이게 연예인에 대한 관점이라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봐요. 김장천 변호사님이 너무 잘생겼어. 진짜 말도 안 되게. 지금과 그렇지. 달리. 그럴 수 있어. 자, 그럴 너무 수 잘생겨서 지나가던 어떤 분이 아니 저렇게 잘생긴 사람이 있어? 그렇지. 그리고 막 다가와. 그래서 제가 위험합니다 하고 탁 밀쳤어. 그러다 그분이 다쳤어요. 그럼 김장천 변호사는 너무 잘생긴 그 원인 제공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돼요? 아니죠. 말이 안 되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순간 또 유머가 나올 뻔했네. 아니 그건 말도 안 되는 그렇죠. 얘기죠. 그런 것처럼 나를 보기 위해서 다가오다 딴 사람한테 맞아서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 원인 제공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럼요. 그쵸? 그건 사실은 상황이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주변에 있는 그 가해자 어쨌든 그놈을 잡아야 돼요. 걔가 잘못한 거예요. 근데 지금 말한 거 들어보면 제시 그 뭐 같이 일하는 사람은 이 사람의 인적 상황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또 이루어지면 그러면 이 가해자가 특정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시가 또 유명한 가수이고 그다음에 그 가수를 좋아하는 팬에 대한 태도가 너무 부적절했다. 그리고 자기가 좀 이런 송사나 형사 사건에 휘말리기 싫으니까 도망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팬을 보호하고 그 가해자를 빨리 확보해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협조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그런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다시 술자리를 이어가고 뭐 이렇다는 것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큰 상황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뭐 사실적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만약에 그런 불상사에서도 제시가 해야 할 역할을 적절히 했다면 욕먹지 않고 오히려 그렇죠. 좋은 이미지가 더 좋아질 수도 상황이 될 수 있었을 텐데 대응이 좋지 않았다라는 생각에서는 아쉬움이 있지만 저희가 이렇게 검토해본 결과 형사적으로 민사적으로 제시가 법적인 책임을 질 부분은 있다고 보기가 어려울 것 같다. 맞아요.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다. 그러나 연예인으로서 공인으로서 우리나라 시민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우리나라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사태를 조금 더 합리적으로 그리고 가해자가 지금 도망간 게 너무 커요. 그 사람을 꼭 잡는 데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급하게 그 가수 제시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사실 제시에 대한 처벌, 뭐 제시가 손해배상 주체가 되느냐 뭐 그런 내용도 중요하지만 지금 어쨌든 피해자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피해자가 온전히 피해 회복을 하고 실제 가해자가 빨리 잡혀서 처벌을 온당하게 받는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잡아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